클레오파트라는 고대 이집트의 여왕으로 그녀의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출생일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출생일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출생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녀의 출생 연도는 기원전 69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인 미도스 왕조의 후계자로 출생 시점에 이미 왕족 가문의 일원으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그녀가 태어난 뒤 몇 년 후 이집트 왕위에 올랐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역시 로열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록에서는 그녀의 출생일을 기원전 70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기록에서는 기원전 68년이나 기원전 63년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은 모두 확실한 증거 없이 전해져 온 것으로 클레오파트라의 출생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출생일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로마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관계는 기원전 48년에 시작하여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는 그녀가 약 28살이던 기원전 4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클레오파트라가 일부 기록에서 기록된 출생일보다 더 어릴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으로 인해 클레오파트라의 출생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업적과 역사적인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그녀의 삶과 이야기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인 미도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으로 그녀의 삶과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교양과 예술, 언어 등을 습득하고 이집트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깊이 있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유능한 정치가로서 자신의 왕위와 이집트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삶과 이야기는 미스테리로 감싸여 있기도 합니다. 그녀의 죽음 역시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며 그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론과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업적과 역사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문학, 예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며 그녀의 삶과 업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언어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언어를 구사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록이 없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언어를 구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의 여왕으로 이집트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그녀는 그리스 문화와 교류가 있었으며 그녀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클레오파트라가 라틴어를 구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언어를 구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집트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유능한 정치가로서 활약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언어를 구사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녀의 인물성과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다면 그것은 그녀의 교양과 지식을 입증하며 그녀의 왕위 유지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외교적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구사했을 언어가 무엇이든 그녀의 언어 능력은 그녀의 문화적 자신감과 전략적 사고를 반영할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 영향력을 받았으며 그녀의 언어 능력은 그녀가 이러한 문화들 사이에서 유창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클레오파트라가 어떤 언어를 구사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녀의 역사적 배경과 인물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녀의 업적과 역사적인 영향력은 그녀가 구사했을 언어와 무관하게 여전히 인류 역사상 빛나는 존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는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왕조 출신이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2세로 추정합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형제와 결혼하며 그들과 함께 이집트를 다스리다가 사망한 인물입니다. 다른 일부 역사학자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를 그녀의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인 이집트의 관리인 아키우 차미언의 아들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역사적인 업적과 영향력은 그녀의 출신가나 가문과는 별개로 그녀의 인물성과 전략적인 능력으로 인해 인류 역사상 빛나는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줄리어스 카이사르의 관계. 클레오파트라와 줄리어스 카이사르의 관계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로마인들의 흥미를 끌었지만 그들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줄리어스 카이사르의 사랑 이야기는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로맨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줄리어스 카이사르는 서로를 만난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47년경에 에프소스에서 만났으며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48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로마인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로맨틱한 이야기 중 하나이지만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로맨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들의 관계가 정치적인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가 서로에게 끌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이집트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들은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 후에 이어지는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연애와 같은 여러 로맨스와 정치적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끌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 중 하나입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는 서로를 동맹상대로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적인 목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열정적이었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기록이 없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여왕으로 남겨두었고 이는 그녀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결혼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의 관계는 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로맨스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흥미를 끌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자살,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독약을 마셔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가 자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독약을 마셨는지 아니면 살해당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 이후에 쓰인 문서들은 대부분 로마의 입장에서 쓰여져 있으며 이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스스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의 진실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지배자인 옥타비아누스 아거스터스에게 포로로 잡혀 강제로 자살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역사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 수세기 동안 그녀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녀의 시대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카리스마로 인해 많은 남성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지도력은 그녀의 시대의 권력자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애국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높은 지성과 용기를 지니고 있었으며 로마 제국과의 전쟁에서 그녀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생애는 여성의 역할과 권력, 정치적 산업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주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녀는 여성 지도자로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묘지, 클레오파트라의 육골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묘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녀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묻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패배하고 로마 제국에 복합되면서 그녀의 유가 어디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이야기에 따르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죽은 후 그녀의 유골이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져 그녀의 묘지에 묻혀졌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유골이 로마로 옮겨져 로마 제국 내 어딘가에 묻혀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클레오파트라의 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묘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묻혀있는 곳은 역사학자들이 여러가지 가설을 내놓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앙토니우스의 자녀들이 묻혀있는 곳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옥수수 마당 근처에 있는 헤로데스의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의 유골이 묻혀있는 곳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에프타이오스에 있는 그녀의 조상들의 무덤에 묻혀져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며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클레오파트라가 알렉산드리아의 바다에 가라앉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도 증거 없이 추측일 뿐입니다. 따라서 클레오파트라의 정확한 묘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외모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외모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과 이야기가 있지만 그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의 로마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었으며 특히 그녀의 눈과 얼굴이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녀의 실제 외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인물 이미지는 그 후의 시대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가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외모에 대한 기록은 다양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그녀를 칭찬하거나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 수니우스는 그녀의 미모와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실제로 그녀의 매력이 로마의 강력한 지도자들을 매료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에 따라 그녀의 외모는 다르게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록에서는 그녀의 코가 커서 못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유리 조각상과 동전에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클레오파트라의 외모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녀가 귀족적인 아름다움과 자신감으로 가득 찬 매우 매력적인 여성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영상 시청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